우크라이나 전쟁 보면 무인 무기 체계의 효과성이 동원 체계에 있었어요. 평소에 드론 갖고 노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드론에다가 수류탄 이런 거 매달고서 탱크 부대들을 박살을 냈단 말이에요. 만약에 예비군들한테 드론을 학습시킨다. 막강한 그러네요. 전투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논문의 내용을 보니까 저도 이번에 새로 이제 알게 된 부분들이 아, 미국이 왜 저렇게 AI 가지고 그리고 군사와 관련된 부분에서 저렇게 민감한가라는 게 좀 의구심이 풀리는 부분이 이거에 있더라고요. 국민 통합 전략. 그러니까 중국의 국민 통합 전략이라는 게 뭔지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민간이 갖고 있는 기술을 군사적으로 활용하자. 민간 기업의 첨단 기술들은 언제든지 군사 기술로 전용할 수 있게끔 하자는 거예요. 중국에서 투자한 어떤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중국 군대로 들어갈 수 있다. 그렇죠. 그 기술로 바로 연결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더 민감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중국의 민간 기업이 뭐 기업 활동을 한다. 그리고 기술 개발 활동을 한다. 네. 라고 하면 그게 이제 중국 군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민간 기업을 민간 기업으로 보는 게 아니라 군수 기업으로 보는 거죠. 아, 저거는 그냥 군대랑 똑같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 AI 기업에게 제재를 안 할 수가 없는 거다. 그 AI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한다면은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좀 어때요? 우리나라는 이런 변화들을 잘 이제 이끌고 있나요? 우리나라도 이제 방산회사들이 최근 주가도 좋고 관심도들이 많아요. 이제 해외에서도 지금 러브콜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문제가 뭐냐면 네. 다 이해관계가 있잖아요. 기술력이 떨어지는 문제는 아니고 이해관계, 군내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평생 군인을 했을 때 물론 국가를 지켜야겠다는 어떤 희생 정신, 네. 사명감 이것도 물론 이제 군인분들은 가슴속에 굉장히 큰 부분일 거예요. 그리고 실제 우리나라의 군인분들이 상당히 고생도 하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월급이 또 많지는 않아요. 민간 기업에 비해서도. 그래서 우리 군인분들이 상당히 이제 특히 이제 직업으로 하는 이제 그 장교분들이 처우가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전방에서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시고 있죠. 네. 근데 그분들이 받을 수 있는 사실 유일한 보상이라고 하는 게 진급이잖아요. 그런데 자율무기 체계 이런 거 많이 늘려봤자 진급에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지금 어떤 일을 벌이고 있냐면 자율무기 체계 부대들을 만들어가지고 따로 이거를 이제 운영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생겨요? 자율무기 체계의 부대에 사령관이 생기겠죠. 장군 자리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승진거리들이 더 생기는 거예요. 진급거리들이. 네. 자율무기 체계의 핵심은 분산성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분대 단위에서의 운용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정찰 육군 같은 경우는 로봇 개 같은 거가 있잖아요. 그 개가 이렇게 막 가잖아요. 맞아요. 그거는 많이 봤어요. 네, 보셨죠? 거기 위에다가 뭘 달면 돼요? 기관총을 단다거나 아하. 혹은 카메라를 달면 어떻게 돼요? 정찰도 할 수 있고 공격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군장을 이렇게 옮기면 그 개가 군장을 메고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가 있죠.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드론 같은 것들을 분대에서 운용할 수도 있죠. 4명 혹은 10명 단위의 분대 단위 전투를 수행을 하는데 네. 드론 사령부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운용하는 게 효과적이겠어요? 아니면 작은 분대 단위에서 드론을 운용하는 게 효과적이겠어요? 전술적 차원에서는 드론 사령부라고 하는 거는 드론이 갖는 효과성을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 부대마다 있어야 되는 거지 그걸 따로 띄워놓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신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전투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자율무기 체계가 효과적인 거지. 자율무기들을 다 하나로 모아놓고 우리가 운영을 해보자. 예. 드론도 있고 수상함
무인 수상함도 있고 무인 잠수함도 있고 무인 전투기도 있고 이거를 하나의 사령부에서 운용한다라고 하는 거는 네. 넌센스인 거고 그런 경우도 사실은 찾기 굉장히 희귀한 사례예요. 그러면 그러겠네요. 우리나라는 왜 그렇게 만들었느냐? 장성 자리. 아까 말씀하셨던 네. 다 있기 이해관계가 때문에. 엮여 있어서 약간 좀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신 그거는 거고요. 다 예를 들면 전투 비행단 단위에서 무인 무기 체계, 무인 전투기를 운용하는 게 효과적인 거고 무인 무기 체계의 효과성이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 효과적으로 나타났던 게 뭐냐면 동원 체계에 있었어요. 동원 체계. 왜냐하면 평소에 드론 갖고 노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드론 동호회. 예, 그렇죠. 우리 농약 뿌리던 사람들. 네.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 우리나라도 봐봐요. 드론을 누가 제일 많이 해요? 드론 좋아하는 사람들. 놀이를 이렇게 하는 거.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을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발군의 영향을 발휘하는 거예요. 민간인들이 오히려 그래서 민간인들이 드론에다가 수류탄 이런 거 매달고서 그러니까 폭탄 같은 거 매달고서 이렇게 조정을 해가지고 정말 숙련된 탱크 부대들을 박살을 냈단 말이에요. 드론 동호회가 실전이네요. 드론 동호회를 그냥 예비군으로 편성시켜 버린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한다고.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시가전에서 굉장히 자기 집 동네에 있다가 잘 아니까 또 드론에다 폭탄 매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숨어서 하죠. 만약에 예비군들한테 드론을 학습시킨다. 혹은 평소에 드론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을 예비군으로 편성시킨다. 그러면 이거는 막강한 그러네요. 전투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죠. 의외의 또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비군 훈련에서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그렇죠. 나중에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군사혁명이라는 게 뭐냐면 민간인이 평소에 막강한 기사, 아까 얘기했던 기마병들 있잖아요. 기마병들이 중세시대 때는 막강한 전투 능력을 갖고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총이 나오면서 기마병들의 역량이라고 하는 전투력이 하는 게 굉장히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창이 또 나오면서. 보병들에 나오면서 기마 부대는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창을 들고 말을 찔러요. 그럼 말이 어떻게 돼요? 죽죠. 죽거나 혹은 살짝만 찔러주는 게 더 좋아요. 왜 그렇겠어요? 날뛰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말은 동물이기 때문에 내가 짓밟는 사람이 아군인지 적군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막 진영을 흐트러뜨려요. 아하. 그러니까 장창병이 나오면서 기마병의 효용이라고 하는 게 현저하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말씀하신 군사 혁명이라는 말이 좀 이제 와닿네요. 그래서 장창이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이 되면서 자 어떤 그런 무기 체계들은 굉장히 학습하기가 쉬워요. 그렇죠. 빨리 이거 하면 되는 거니까, 빨리 그죠? 활용할 수가 있죠. 드론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드론 자격증도 따는데 좀 시간이 걸리죠. 근데 어느 정도 배워놓으면 전투기 조종사보다는 그렇죠. 훨씬 빠르게 배울 수도 있고 그럼요. 전투기 조종사들은 또 값비싸단 말이에요. 엄청. 전투기보다 비싼 게 조종사란 말이에요. 근데 자 드론은 싸고 그리고 또 숨어서 조종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전투기 조종하는 거 배우는 것보다는 훨씬 더 비용이 단기간에 없죠. 배울 수도 그쵸.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민간인이 하기가 굉장히 용이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들으면서 생각이 났던 게 이제 우리가 보통 혁명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 잘 나가던 데가 내려오고 새로운 것들이 올라가는 그런 걸 말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혁명들이 사실 이제 AI 시대로 오면서 많은 것들이 전복되고 바뀌고 있는데 군사, 전쟁 여기서도 양상이 많이 바뀌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2016년 350억 군함 목표라는 게 제시가 돼요. 이게 뭐냐면 중국의 이제 부상에 따라서 미국의 이제 해군력 증강 계획이라는 건데 355척을 더 만들겠다. 그래서 핵추진 탄도미사일 잠수함이라든가 그리고 핵추진 공격 잠수함
뭐 항공모함, 그리고 항공모함, 순양함, 구축함, 뭐 이래서 대형 무기 체계들에 더 확충하겠다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계획이죠. 이런 걸 다 건조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흔히 드는 생각이 이런 군함 건조하는 회사들을 찾아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여기에 들어가는 뭐 부품이라든가 이런 데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날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기업들을 찾아보겠죠. 근데 이게 이제 2020년 12월 9일에 트럼프 행정부 당시 해군 전략 목표가 변경이 되면서 과거에 없었던 대형 중형 무인 수상함 군함들을 이제 무인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초대형 무인 잠수함을 배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건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인 수상함 같은 경우는 이제 소형은 다 빼고 대형하고 중형만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119척에서 166척을 건설하겠다는 거고, 초대형 무인 잠수함 같은 경우는 24척에서 76척을 건조하겠다라고 했고, 이게 바이든 행정부의 해군 전략 목표에서도 그대로 개성이 돼요. 물론 이제 규모는 이제 재정적 규모 때문에 줄이기는 해요. 뭐 그만큼 이제 미국의 어떤 전력 체계, 무기 체계에서도 무인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아하. 그래서 이런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제 투자 차원에서 봐야 될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인공지능 자율무기 체계를 생산할 수 있는 회사들이 어디냐. 아, 네.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어떤 회사가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네. 몇 개 이제 기사들이 사실 나왔어요. 포브스 뭐 이런 데서 한 10개 정도 이렇게 꼽아놨더라고요, 벌써. 네네네. 이제 벌써 이제 거기에 이제 돈이 몰리고 있다라는 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네네네. 자, 한번 볼게요. 저는 가장 매력적인 회사가 DJI였어요. 오, DJI. 네. 예, DJI는 여전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받고 있죠. 그러면 DJI 주식을 샀을 거예요. 그러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상장이 안 됐어요. 상장이 안 됐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자, 군민융함이잖아요. 민군 통합 전략이잖아요. 네네네. 이거는 사실 DJI는 미국의 지속적인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는 기업이에요. 아하. DJI는 이제 무인 항공 분야에 있어서는 세계 최대예요. 재밌는 게 뭐냐면,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보면 우크라이나가 사용하는 드론도 DJI고 반대로 러시아가 사용하는 드론도 DJI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DJI 주식을 사고 싶죠. 네. 근데 상장이 안 돼 사지 있어서 못 한다. 네, 왜 상장을 안 했을까? 이미 개인적으로 DJI는 그 엄청난 투자금이 몰리고 있어요. 굳이 상장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DJI 2020년 연 매출이 260억 위안이라고 해요. 그게 4조 8,700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매출액만 해도 이 정도란 말이에요. 투자를 안 받아도 되는구나. 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아마 여기에 DJI는 또 공산당의 통제를 받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네. 예. 제가 중국 이제 경제 체제에 대해서도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중국 경제가 왜 정치적 리스크가 강하고 중국 기업이 굉장히 매력적임에도 불구하고 투자하기가 왜 어려운지, 맞아요. 이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정치적 관점에서, 그죠? 결국에는 중국 공산당의 통제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DJI 주식은 언제든지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DJI는 매력적이지만 살 수가 없다. 미국의 이제 매체에서 많이 거론되는 이제 기업이 로키드 마틴이더라고요. 로키드 마틴 같은 경우는 이제 유인 무기 체계에서도 사실상 그쵸.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 또 첨단 무기 체계들이 계속 개발이 되고 있죠. 근데 로키드 마틴 같은 경우도 AI를 접목한 자율 무기 체계를 이제 확보하려는 이제 움직임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로키드 마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확장성이 높은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관점에서 보면. 이 관점에서만 보면 문제는 로키드 마틴 같은 경우는 이미 재래식 무기에서도 이 비중이 많으니까. 비중이 많고 누구나 좋다는 걸 알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의 이제 주가 상승이 얼마나 상승의 여력이 있는지 이미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받고 많이 샀을 거기 때문에 네. 그거는 저도 사실 모르겠어요. 네, 그건 한번 체크를 해보시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BAE 시스템스 같은 경우도 이 사이버 보안과 관련해서 많이들 이제 그리고 AI 그리고 전자전 주로 이제 여기는 이제 전자전과 관련해서 많이 거론이 돼 있는 회사고요. 이런 것도 이제 이런 네트워크 체계를 무력화시키는다거나 네트워크 체계를 방어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고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 이제 AI 인공지능 그리고 또 나오는 게 이제 보잉사 전통적인 이제 전투기 만드는 네. 데고 항공기 만드는 데죠. 이 보잉사 같은 경우도 MQ-25라는 이런 이제 무인 항공기들을 이제 개발했고 어느 정도 이제 실전 배치 단계에 와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이 되고 있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이제 협력 사업을 통해서 인공지능을 이제 무기 체계에 접목하는 거. 오, 구글 같은 경우는 말할 필요도 없죠. 구글이 왜 그러면 인공지능과 연관이 돼 있을까요? 구글이요? 예.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검색 엔진들이 그쵸. 왜 연관이 돼 있을까요? 방위 산업 이쪽에 디펜스 쪽에 네, 인공지능하고 왜 연관이 돼 있을까요? 학습이잖아요. 계속 학습을 시킬 수 있죠. 검색 엔진이라고 하는 게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자료들 늘 이제 모아서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색 엔진이라고 하는 게 AI 인공지능하고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또 찾을 수가 있는 게 한국이 인공지능을 개발한다. 그리고 그걸 무기 체계에 접목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전 단계에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검색 엔진이 필요하죠.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 우리나라의 검색 엔진이 얼마나 AI랑 접목될 수 있는 확장성을 갖고 있느냐. 거기에 또 투자 기회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제가 구체적인 기업은 기업 분석을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근데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회사를 찾아보신다면은 네.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투자 판단에도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오늘은 이제 그 박사님께서 2022년 가을에 쓰신 논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앞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군사 갈등도 만만치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군사 혁명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을 거고 그 변화를 이끄는 기업들이 어딘지를 찾아보는 것도 투자 관점에서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방위 사업만 말씀을 드렸는데 반대로 얘기를 하면 네. 미중 군사기술 경쟁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민군 통합, 네. 중국의 민군 통합 전략이 네. 있잖아요. 네. 그러면 중국의 기술 기업들 있잖아요. 중국 기술 기업들은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기술 인력들도 세계적 수준이고 중국이 특허라든가 그리고 상위 랭크되는 저널 그 공학 저널에 많은 이제 논문들이 그쵸. 중국에서 나오고 있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것이 언제든지 군인으로 미국의 제재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제재를 거죠. 받을 수 있다는 같은 맥락이죠. 그러면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건 뭐냐? 중국의 첨단 기술 기업 중에 미국의 제재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와 유사한 기술 개발을 하고 있거나 유사한 부품들, 핵심 부품들을 제공하고 있는 한국 내 기업들은 수혜주가 될 수가 있다. 그러네요.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한 300% 수익을 냈던 엔캠주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전해질 관련된 주식인데 이 전해질 관련된 중국의 기업들이 다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거든요. 반사주를 본 거군요. 그러면 엔캠 같은 경우는 새만금에다가 이제 전해질 생산하는 이제 공장들을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국의 공급망 위험으로부터 이탈을 한 거잖아요. 중국의 공급망 리스크를 벗어났기 때문에
엔캠 주식이 상당히 매력적이었고 그래서 엔캠 주식을 투자를 해서 300% 수익을 낼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결국 지금은 많이 올랐죠. 지금 너무 많이 올랐어요. 예,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정보를 접했을 때 이미 그 이야기는 오래됐어요. 작년에 초에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근데 위중관계라는 차원 계속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죠. 그런 차원에서 그 정보를 접했을 때 보는 관점들이 달라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는 만큼 보인다는 얘기가 여기서 딱 적용되는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요 3.1절 전날인데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AI 그리고 군사 그리고 미국, 중국 정말 중요한 키워드를 2022년에 먼저 선점하셔서 논문까지 쓰신 이재준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